여기서는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가중치를 다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점수화 시켜서 그런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사실은 이거는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좀 더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 중에서 근데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고치면 경쟁사 대비 경쟁 우위를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만 이제 고치는 과정을 우선순위를 두고 고치는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공학적이어 보이고 뭔가 수학적이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 저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거. 왼쪽에서 보게 되면 저 고객 니즈를 얼마큼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얼마만큼 잘 찾아내고 명확하게 해주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그 다음 이제 앞서 보셨던 맨 첫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에서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타임에 대한 겁니다. 그 WBS는 되게 심플해 보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세스나 아니면 뭔가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단위 쪼개는 거예요. 큰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다시 세부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범위가 보여요. 내가 프로젝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범위가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되게 사실 이거는 그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있는 것에 관한 그 샘플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걸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WBS는 그렇게 이걸 보시는 게 됩니다. 이게 지금 웹 개발이라고 해서 그냥 인터넷에서 아주 정말 그냥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뭐 클래스 분석하고 뭐 DB 설계하고 아키텍처 설계하고 클래스 설계하는 게 이렇게 쭉쭉 나가져 있는 거죠. 저 아까 전에 보셨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저게 각각 가장 큰 위에서의 큰 범위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계할 때 그러면 설계 안에도 뭐 DB 설계도 있고 아키텍처 설계도 여러 설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하게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플해 보이고 한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 저걸 통해서 결국 내가 사실은 이게 사실 간트 차트까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것들이 기간을 정하는 거죠. 이 업무는 내가 언제까지 끝마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하면 그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 그게 곧 간트 차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 뭘 보실 수 있냐면 첫 번째, 시간을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언제면 끝난다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두 번째, 결국은 이 폭을 통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 하고자 하는 업무가 뭐고 그 업무가 뭐뭐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은 게 변경이 됩니다. 심지어는 고객 요구사항도 많이 바뀌어요. 고객 요구사항이라면 결국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이겠죠. 만약에 큰 회사라면 사업부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 만들죠. 만들지만 저 프로젝트 하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밖에 없고 변경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사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잘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얼마 만에 명확하게 끝내줄 수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DB 설계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저 DB 설계의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갑자기 사업부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게 안 할 건데요, 바꿔주세요 하는 순간 저 DB 설계가 확 일정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DB 설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아키텍처 설계나 다른 설계가 다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일정이 또 다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뭐 참고로 저는 그 학부에서는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좋아해요. 저도 수학 같은 거를, 아니 수학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잡느냐, 저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위를, 그 항목을 어떻게 잡고 그런 것들의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거는 다 그런 것들은 사실 약간의 경험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EVMS라는 방법입니다. EVMS는 아까 그냥 코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과정을 다 비용으로 산출해버리는 거예요. 기간도 비용으로 산출하고 어떤 과정도 전부 다, 어떤 목표도 다 비용으로 산출하는 거죠. 비용으로 산출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그 척도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비교할 때 기준이 딱 하나라는 거는, 기준이 하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뭔가가 있을 때 기준이 하나라는 거는 그걸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거가 일정대로 다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DB 설계나 이런 것들이 만약 비용으로 산정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척도가 뭐 그거죠. 뭐 가장 쉬운 예라면 이런 거 들어보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A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10만 줄이 될지 20만 줄이 될지 30만 줄이 될지는 잘 몰라요. 그건 하다 보면 사실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다 비용으로 딱 산출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100이다. 이건 100을 넘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 나중에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산출했다는 거는 그렇게 앞서 말씀 그런 진척도를 사실은 많은 부분에선 정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10만 줄이 될지 20만 줄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5만 줄을 이미 코딩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절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비용으로 모두 다 산출한다는 거는 그걸 명확하게 100만 원이 들어야 될 건데 50만 원이 들었다면 50%가 세이브된 거고, 근데 100만 원이 들어야 되는데 120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거는 내가 20만 원을 더 늘어난 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뭘까요? 이것의 단점. 예, 정확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뻔히 보이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공학은 아니라고요. 공학이. 이게 비용으로 산출한다는 건 정말 좋아 보여요.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심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론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걸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방법론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QFD 방법도 좀 있지만 사실은 WBS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럼 가치 없다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렇게 어떤 요소 나눈다는 거,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 보시면 좀 더 내가 측정할 때, 무언가를 측정할 때 막연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내가 비용까지 산출은 못하겠지만 어느 부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부위를 챙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챙길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C가 좀 시간나요. 잘 안 되네요. 앞서 제가 WBS 방법, 그 다음에 QFD 방법, WS 방법, 그 다음에 EVMS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서 사실은 개념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각각은 분명히 되게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만큼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볼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많은 방법론들이 되게 컨셉추얼한 것들을 많이 깔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다 보면 되게 그냥 뭔가 말장난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컨셉만 정한 것 같아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계속 그런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 처음에 사실 그 컨셉이 가장 또 중요할 수밖에 없구나. 스테이지 게이트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게이트의 가장 큰 컨셉은 게이트를 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뭐 사실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건 사실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게이트를 들고 뭔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둔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면 할수록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밖에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좀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은 김진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UX 리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인간 중심의 사실 기술 개발과 뭐 그렇게 참 상관이 있을까? 특히나 기술 개발 과정과 무슨 그렇게 연관이 돼 있을까? 사실은 그냥 좋은 예쁜 UX 아니면 고객이 사용하기 좋은 UX를 만들면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또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초창기에 이제 마구 이제 계속 어마어마한 속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거였죠. 그냥 단체 메시지라는 걸 하는 것 뿐이었는데 거기다 많은 기능들을 계속 넣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서 어떤 걸 했냐면 100가지 개선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물어본 거죠. 야, 니들이 생각할 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한테 좀 줘. 쭉 그래서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투표화시켜서 그 중에서 꽤 많은 것들을 순위화시킵니다. 사실은 이런 고객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들은 많은 기술 개발 과정이나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초창기 아이디어 얻을 때 사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카카오톡의 한 행위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은 그 다음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가지고 실제로 그것들을 구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건 정말 옛날 거에서 다 없어졌네요. 여기서 근데 지금 표시되어 있는 표시된 거는 실제로 고객이 요청을 했고 그리고 투표한 거에서 그래서 상위권에 있던 것들을 실제로 개발해서 올려준 겁니다. 전부 다 실현화가 된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를 얻는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에서 피드백해주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상호 소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카카오라는 정말 처음에는 별거 없던 서비스를 계속 새로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높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사실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기술 개발 그런 관점을 기술 개발에 녹여놓은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를 진짜 했던 건데요. 쭉 보시면 그러니까 저렇게 득표가 된 거예요. 득표됐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공을 한 시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실제로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받기는 하지만 그 아이디어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업도 많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카카오톡은 어떤 단순히 그냥 고객과
사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파트너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좀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분명히 그 신제품의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기업에.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쉽지 않은 것들을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적인 방법론과 그다음에 관리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관리적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스테이지 게이트, 그다음에 WBS, QFD, EVMS라는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론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토론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뭘 해주시냐면 그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QFD와 WBS를 작성을 해주세요. 근데 WBS는 뭐까지만 해주시면 되냐면 고객 요구사항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까지 도출하시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QFD. 그리고 WBS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드렸던 양식처럼 그렇게 그것도 그 시간까지는 간트 차트처럼 시간까지는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목만 한번 나열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다면 만약에 WBS에서 처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서 요구사항을 하나만 바꿔보세요. 바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제 권한이 되죠? 추가 점수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은 양인데 짧은 시간에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그런 새로운 기술 개발 쪽에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할 때 조금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